좋아요, 구독. 선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면 전일장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체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전일장 제 기억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는데 어떤 부분 저희가 짚어볼까요? 네, 전일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주었죠. 그간 제가 강조해왔던 증시의 바닥권이 이제는 거의 다가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의 생각이 점점 맞아들어간다는 확신을 뒷받침할 시그널들이 하나 둘 시장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징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독주가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원래 시장의 반등은 이런 상징적인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서 시작이 되죠. 사실 상승의 큰 뒷배경은 이 삼성 이재용 회장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반도체 설비 공제가 세액 공제 확대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전일 시장에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공시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에 뛰어들겠다를 사실상 선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타이밍 좋게 정부 차원의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 공제 확대 이슈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로써 삼성과 대한민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중에서 그리고 로봇, 반도체에 힘을 준다는 걸 증명을 해버린 셈이죠. 이처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업과 대한민국 정부 자체의 방향성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우리나라 증시 양시장 정말 강하게 올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상승이 나와주지 않고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게 상당히 상징적인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살펴드릴 종목은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이 기존의 대형주들이 전일 증시를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대형주들 중에서도 섹터의 상징적인 대장주들의 반등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와중에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가격이 시세 대바닥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이 상승할 거라 기업에 예상되는 곳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수익의 극대화를 노릴 수가 있겠죠. 현재 카카오페이는 그간 카카오 그룹주 자체의 이슈로 지난해 최고점이 24만 8,500원 대비해서 약 76%에 달하는 하락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로는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1월 중국의 엔트그룹과 함께 결제 마케팅 솔루션인 알리페이 플러스와 함께 제휴를 했습니다. 이로써 중국과 일본에서의 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시행을 했는데 현재 중국은 리오프닝 선언으로 인해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아시안 게임을 개최를 앞둔 항저우 근교 EUC를 시작으로 해서 중국 내 대도시 위주로 시범 운행을 한 후에 사용처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모색 중인데 또한 일본에서도 지난 19년부터 시작된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플러스는 공항, 편의점, 그리고 드럭스토어, 백화점 테마파크에서 환전업이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를 기점으로 해외로 상당히 빠르게 뻗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도 기존의 이슈들 속에서 말도 많고 그리고 탈도 많은 종목이지만 우리 투자자들의 인식에 카카오페이의 지난날의 영광이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간의 상승분과 그리고 낙폭을 바라보고 반등폭을 노린 단타 매매에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지라인을 60일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약 5만 원 선에 지지라인을 그려가면서 카카오페이는 반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5만 9천 원 이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로는 6만 5천 원, 2차 목표가로는 7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지지라인이 5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만 원을 이탈할 시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카카오페이를 공략하는 알맞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카카오페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드론 테마에 대해서 또 다뤄주신다고 하는데 최근 북한의 무인기 사태 이후 이 드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여기서 저희가 챙겨야 할 정보와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윤 대통령이 지난 북한의 무인기 사태 이후로 대한민국 드론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 만큼
이 드론 관련 섹터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한컴위즈가 어제 상한가 마무리가 했는데 상당히 눈에 띄는 이슈가 있었죠.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직접 올해 안으로 소형 드론에 대해서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오라고 말을 했으니 이에 따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드론 테마는 아직까지는 초읽기 단계이며 어떠한 종목이 대장주이고 실질적으로 드론이라는 기술력을 상용화까지 이어갈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전일 상한가 마무리한 한컴위드 이 종목은 드론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먼저 현재 한컴위드의 주요 매출은 보안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한컴위드는 20년 9월 우주드론 전문 기업인 인스페이스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드론 관련주로 엮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출신 최명진 대표가 12년 설립을 한 이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론 테마로 인식이 돼서 이상하게 테마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처럼 아직까지 드론 테마의 대장주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드론 사업과 정말 타당성이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드론 테마에 비어있는 자리인 대장성에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만약 대장주 자리매김이 확실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간에 방어하고 있던 이 드론 사업에 몰릴 수 있는 투자자들의 판단이 엄청난 상승세를 동반해서 나와줄 포텐셜이 있는 섹터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드론 관련된 종목 어떤 종목을 볼지도 궁금한데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드론 테마 자체 대장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대한민국 최초로 초경량 항공기인 KA의 100기를 선보이게 되면서 국토교통부 차관이 직접 나와서 배셀의 초경량 항공기의 시운전을 한 이력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기업인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배셀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차와 함께 정부주도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다시 말해서 2인승 경량 항공기와 드론형 무인 항공기를 개발까지 하게 되면서 UAM 그리고 드론 시대의 포문을 연 기업입니다. 또한 배셀은 그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회사로서 경항공기와 무인 항공기 사업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배셀 에어로스페이스를 올해 상장 목표로 삼고 IPO를 준비하고 있음을 기사와 같이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기술력의 톱을 달리는 항공우주와의 국책 사업이 잘 마무리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시장 참여자들은 배셀을 드론 테마의 대장주로 인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죠. 또한 배셀의 주요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LCD 그리고 OLED 터치 패널 시스템이 디스플레이 부문의 매출이 상당히 좋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 배셀이라는 종목의 특성상 이슈가 된 날 시세 분출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다음 날까지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 대장주로서의 자리매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자면은 7,800원 이하 매수, 손절가 7,500원 부근으로 잡고 목표가는 8,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진입가 대비 목표가는 약 5% 부근인데 이 손절가까지는 약 3.8%의 수준이죠. 따라서 이 종목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단타성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드론과 UAM 이 두 가지 테마는 아직까지는 꿈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세의 변동이 격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때문에 완전 초장기적인 접근을 할 계획이 아니라고 하신다면은 단기적인 접근으로만 진입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이 드론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장주가 될 확률이 높은 오늘의 종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연구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전일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세가 그간의 상승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대한민국 주식의 상징이자 심장인 삼성전자의 4% 상승, 그리고 SK하이닉스의 7% 상승과 원달러 환율의 단기 정상화. 현재에서 저가 매수세와 함께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진다고 하게 되면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매매하는 이 시점이 증시의 최하단 바닥이라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또 어디서 돌발 악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바닥을 아주 정확하게 캐치해낸다는 접근보다는
무릎 정도를 찾아서 접근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은 투자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투자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쏟는 그런 테마의 종목을 천천히 물량을 모아가는 기간으로 삼으시고 분할 매수하시는 투자법으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